너무 오랜만에 성관계를 가지면 발기력이 떨어지더라. 새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안 돼요. 뭔가 막 속에서 화가 끓어오는 그 뒤로는 발기가 잘 안 된다. 이런 사람들도 흔히 봅니다. 제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 하나하나 되게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요약해 보면 긴장감, 불안감, 스트레스, 화 이런 것들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 이런 감정들은 왜 발기부전을 만드느냐? 바로 이런 감정들이. 안녕하세요. 남자는 어떻게 일어서는가의 저자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입니다. 오늘은 긴장감이 우리의 성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긴장을 하면 왜 발기가 잘 안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자율신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한번 알고 나면 우리 생활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왜 잠을 잘 못 자고 소화도 늘 잘 안 되고 왜 뒷목이 늘 뻣뻣하고 젊은 나이에 발기부전이 아직 올 것 같지도 않은 나이에 발기부전을 겪게 되는지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긴장감과 발기력의 관계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긴장감 때문에 발기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한번 제가 쭉 읊어보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성관계를 가지면 발기력이 떨어지더라. 너무 오랜만에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새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자친구가 바뀔 때마다 몇 년에 한 번씩 발기부전을 겪는 겁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날짜 계획을 잡는데 이제 산부인과에서 이날 관계를 가지세요라고 짚어주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만 되면 발기가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 번 되게 피곤한 날 관계를 가졌는데 그때 사정이 좀 빨랐던 거예요. 그 뒤로는 사정이 또 빠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니까 사정할 기회도 없이 발기부터 풀려버리더라.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직장에서 상사에게 너무 많이 혼이 난 날, 아니면 주식을 샀는데 이게 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거나 집을 팔았는데 팔자마자 막 집값이 올라갈 때 이러고 나서 뭔가 속에서 화가 끓어오는 그 뒤로는 발기가 잘 안 된다. 이런 사람들도 흔히 봅니다. 앞에서 말한 제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 하나하나 되게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요약해 보면 긴장감, 불안감, 스트레스, 화 이런 것들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 이런 감정들은 왜 발기부전을 만드느냐? 바로 이런 감정들이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이란 건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극복하거나 회피하는 걸 돕는 그런 신경입니다. 위험이 갑자기 우리를 확 들이닥쳐요. 위험이 갑자기 우리를 들이닥쳐서 우리가 그 위험을 딱 봤을 때 이 위험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지나갈 수 있으면 싸우는 걸 돕고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저기 사자가 두 마리 있어요. 그러면 걔들이랑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망갈 걸 결정하자마자 온 힘을 다해 도망가는 걸 돕는 것.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둘 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상황 판단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교감신경이 발동됩니다. 교감신경은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고 운동신경을 크게 끌어올리는 특징이 있어요. 심박이 빨라지고 혈압도 올라가요. 대신 생존 이외의 다른 기능은 잠시 동작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에너지를 판단과 민첩함에 몰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오래 항진돼 있으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성기능도 잘 작동하지 않고 잠도 잘 안 와요. 이런 기능들은 부교감신경에 의해 발휘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 살아남는 일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자, 지난 회에 제가 발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4단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부교감신경이었죠. 대뇌에서 내린 발기에 대한 신호는 부교감신경을 타고 쭉 내려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나 걱정, 긴장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한 상태가 되면 교감신경에 불이 탁 들어오면서 부교감신경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그럼 속력을 느껴도 그 신호가 음경에 전달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발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남자는 사실은 긴장감이 없는 게 되게 좋아요. 스트레스도 적은 게 좋아요. 잘해야 된다. 오래 해야 된다.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빨리 사정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의무나 어떤 책임이나 스트레스가 될 만한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현대인들이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잘 못 자고 발기가 안 되는 이런 공통적인 이런 증상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원시 시대를 사는 아니면 숲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교감신경은 위험으로부터 살아남게 도와줍니다. 사냥을 통해서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일도 도와주고 갑자기 위험이 들이닥쳤을 때 거기서부터 이기거나 도망가거나 이런 것도 도와주죠.
거기다가 그런 상황이 예측되는 불안이나 긴장감을 느끼기만 해도 심장은 이미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들이닥치는 위험들이 있기 때문이죠. 갑자기 위험이 들이닥치면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려면 얘는 예열작용처럼 미리 조금 일찍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감신경은 위험이 들이닥치고 나서 실질적인 위험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불안에도 반응합니다. 원시시대의 불안은 꼭 필요한 곳에 작동해서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지켜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벌어졌어요. 곰이 습격한다든지, 뱀이 갑자기 확 문다든지, 다른 부족이 갑자기 나타나서 마취총을 쏜다든지, 그런 것도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며칠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그런 식이죠.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위험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쿨타임은 있는 그런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불안은 무척 다르죠. 지금의 세상은 사람을 잠시도 가만두질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 그리고 점점 빨리 변합니다. 적응했다 싶으면 달라져 있죠. 달라지는 속도도 문제인데 대응해야 될 범위도 넓어져요. 옛날에는 마을에만 적응해도 됐는데 어느 순간 이 도시에 적응해야 되고 어느 순간 이 나라에 적응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구 반대편까지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생각하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원시인의 삶에도 긴장과 불안이 있지만 현대인의 것은 이렇게 종류와 작용 시간이 영 다른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불안이 교감신경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진 자율신경은 해랑 달처럼 서로 반대 기능을 해요. 낮에 뜬 달처럼 아무리 달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해가 다 가려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감신경이 강하게 작동하면 부교감신경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긴장과 불안에 빠져있는 현대인의 삶은 부교감신경이 발휘될 틈이 없는 거죠. 그런데 부교감신경이 우리 몸을 지배할 때 일어나는 일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혈액을 장기로 보내서 소화가 잘 되게 만들어줘요. 근육을 이완시키고 몸을 쉬게 만들어줘요. 심박을 떨어뜨리고 안정을 취하게 하고 잠을 잘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음경혈관을 확장시켜서 발기를 일으켜요. 자,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왜 현대인들이 늘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뒷목이 늘 뻣뻣하고 피곤한데도 잠들지 못하고 아직 노인도 아니고 발기부전이 올 나이도 아닌데 성기능이 약해져서 울상됐는지 여러분들은 방금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달리기는 어떤 효과를 보일 수 있을까요? 달리기는 우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 자율신경계를 교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오작동이 없도록 원활하게 훈련시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항진된 교감신경, 운동 후에 쉬기 위해서 선명하게 항진된 부교감신경, 이런 교대작용이 꾸준하게 선명하게 일어나면 자율신경 체계가 단단하게 정리됩니다. 그럼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작은 문제에도 막 놀란다거나 불안하다거나 교감신경이 발동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막을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달리기를 오래 하게 되면 심박수가 떨어집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특징적으로 심박수가 낮아요. 심장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배기량이 굉장히 높은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기량이 높은 자동차는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앞으로 바라락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심장이 튼튼한 사람은 그렇게 많이 뛰지 않아도 효율적인 혈액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심장이 좀 천천히 뛰어도 되죠. 심장이 천천히 뛴다는 것은, 천천히 뛰어도 된다는 것은 우리 몸과 심장이 안정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극이 오더라도 불안을 덜 느끼게 돼요. 평정심을 쉽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불안할 때는 우리가 두근거림을 느끼게 됩니다. 불안하면 두근거림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근거림을 느끼게 된다. 뭔가 나에게 나쁜 일이 나타나면 늘 두근거리게 된다. 이런 것들이 몸에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 나중엔 두근거리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2층 계단을 올라갔는데 가슴 두근거림이 생기고 나서 갑자기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뭐가 되느냐? 바로 공황장애로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달리기를 하면 굉장히 상쾌한 기분이 들거든요. 아주 내 몸에 에너지가 충만한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상쾌하고 에너지가 충만한 그런 상태에 심박수가 막 증가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무의식이 깨닫습니다. 아, 심박이 올라가는 것, 두근거림이 언제나 나쁜 일만은 아니구나. 이건 좋은 일에도 생기는구나. 그러면 두근거림이 생길 때 불안으로 바로 이어지는 이 회로가 차단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두근거림으로 불안이 발생하는 이런 역효과까지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달리기를 하면 체력이 좋아집니다. 살도 빠지죠. 그럼 당연히 외모도 좋아집니다. 옛날에 내가 기억하던 아직도 푸사로 쓰고 있는 20대 때 그 카톡 사진 그런 얼굴이 어느 정도는 돌아옵니다. 그 몸이 강해지고 외모도 달라지면 사람은 당연히 자신감이 늘어나죠. 그러면 당당해집니다. 무슨 말도 좀 더 선명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불안이나 스트레스, 화 이런 거를 겪을 일도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달리기가 만들어주는 신체적이고 외적인 당당함이 외부의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이유 때문에 긴장감이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젊은 발기부전 환자가 저한테 오면요, 달리기에 대해서 정말 정성껏 설명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이게 증상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달리기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잘 배워두면 평생 쓸 수 있는 아주 멋진 운동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갈 테니까요. 세 번째 영상도 꼭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